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선 정책기획 담당관님 나오셔서 시 세입 예산안과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 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책기획 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 설명 시 지방세와 세액 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외 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무과 세입 부분 1쪽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39억 876만 1천 원이 증액된 8,924억 9,8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변경 내시된 일반 조정교부금 54억 7,300만 원 증액분과 2019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용서로 문화마을 산책로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32억 원이 증액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93억 2,075만 3천 원 증액된 2,601억 9,33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8쪽부터 19쪽까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난 1차 정례회에서 2018 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결산 승인됨에 따라 646억 9,97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정책기획 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1쪽입니다. 근본 추경 예산에 272억 6,908만 2천 원을 감액한 338억 98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을 공공운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2019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수상에 따른 포상금 300만 원을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지방 이행 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중앙 공모를 위한 컨설팅 용역비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쪽입니다. 2019년 마을 대학 및 마을 만들기 모집 결과 당초 계획보다 참여율이 저조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잔여 예산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복 공동체 주민제한 공모사업입니다. 경기도 주민제한 공모사업의 당초 5개소 선정을 예상하였으나 3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잔여 예산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 12억 1,908만 2천 원을 감액하고 내부 유보금 259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읍입니다. 대림동산 축구장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규 기간제 근로자 청소 인부임 2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 비상 방송 장비와 옥상 보수를 위해 각각 300만 원과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면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부족한 전기시설 증설 비용과 냉난방기 교체 비용으로 각각 950만 원과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족한 기본 업무 추진여비 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양면입니다. 안성맞춤 시구장의 부족한 전기요금으로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청사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과 청사 누수 배관 수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고 민원창구 개선 비용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면입니다. 복지회관의 조명 등 교체 900만 원, 청사시설 보수 및 사무실 물품 구입 비용 각각 4,700만 원과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중면입니다. 전기요금 및 청산의 저수조
청소 등으로 355만 원, 부족한 사무관리비 30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중면입니다. 부족한 관용차량 정비 비용 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삼면입니다. 청사 및 복지회관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1동입니다. 총리반 신설에 따른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증액분 98만 원, 미니 냉장고 구입비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시설 부대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2동입니다. 통리반 신설에 따른 통장 수당 285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화장실 온수기 설치 및 시설 보수비 5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3동입니다.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152만 원, 청소용품 구입 80만 원, 내구 연한이 경과된 노트북 1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인 증가에 따른 부족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 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시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합니다. 네, 전문위원 김용명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64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9,310원보다 10억 원보다 14.29% 증가된 1,3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에게는 8,92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7,886억 원보다 13.18%가 증가한 1,039억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특별에게는 1,716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424원보다 20.46%가 증가된 29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세출 예산 검토 결과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책사업,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적 의무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지만 사곡 토연간 도로 확보장 공사를 비롯한 도로 개설 및 확보장 사업 등 많은 투자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 제출되는 바 연도 내 토지 보상 또는 공사비 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예산이 과다 이월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며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도 5개년 동안 단연도 예산으로 수입한 안성시 중기 지정 계획을 살펴보면 20억 이상 주요 투자 사업과 공연 축제 등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주요 투자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어 불합리한 재원 배분으로 중기 재정 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기 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연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예산의 96.7%인 514억 원이 예비비인 바 저금리 시대에 자금을 적립하여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체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방안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임으로 가렵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혹시 발언을 하실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처음 듣던 얘기인데 이거 뭐 참 좋은 지방 정부 협의회 분담금 이건 뭔 협의예요?
참 좋은 지방 정부 협의회. 민선 7기에서 새로 생긴 협의회고요. 그 지난번에 의회에 올려서 의회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지역구인 고산면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면단위 고산면 같은 경우는 뭐 딴 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솔직히 이제 뭐 돈 좀 이렇게 예산 올리려면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의원들한테 많이 부탁하는 편이고 또 그게 뭐 저희 역할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안성시가 뭐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너무 면 단위에 좀 그 소소한 것들을 못 챙기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산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 보건치소는 이제 거의 리모델링이 거의 다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보면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뭐 누수가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본청사에 밀려서 뭐 이렇게 좀 이 예산도 잘 못 올리고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부분들, 물론 우리가 뭐 대형 시책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특히 고산면민 같은 경우는 어떤 열등감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안성에서 제일 적고 그러다 보니까 홀대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용인에 내부뒀으면은 용인시에는 그 자부심이라도 가지고 가는데 걔 안성으로 끌어와서 그러면서 뭐 어디 뭐 용의동이다 죽백동이다 뺏겼다 소리를 왜 하느냐,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초등학교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학생 수가 100명 이하다 보니까 어떤 각종 혜택에서도 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그 학생도 감소 추세고 뭐 향후 계속 감소로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면 같은 경우는 이제 고3면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게, 자, 고3면이 과연 존속하고 살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그분들은 일부 분들은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를 뭐 공단을 유치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저는 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에 주거를 해야 된다. 주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야 어쨌든 면소재지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초등학교, 뭐 치안센터, 파출소, 뭐 면사무소 이런 식으로. 근데 저런 식으로 하면 지금 상태로 대책을 안 세워주면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는 뭐 분교화된다든가 뭐 심지어 어디로 통폐합될 수 있는 위기라고 보는 거고, 그랬을 때 제가 그 대덕면 저희 북부 쪽의 인근 사례를 보면 명덕초등학교가 안 없어지게 된 것도 유한아파트 500세대가 들어오고서 안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연마을에서 인구 출산이 돼서 학교를 존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500세대만 들어오면 아무튼 학생 수는 100여 명인 정도는 확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산면이 아시다시피 거의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원고 대감 그 SK 그거, 그리고 송전 이쪽만 가봐도 상권이 살았습니다. 그죠? 저녁때 같은 데 가보면 이 장사도 잘 되고. 근데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진흥구역이다 보니까 뭐 쉽게 생각해서 누가 뭐 아파트를 질라도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알기로는 농업진흥구역도 주거할 수 있는 거로는 딴 거에 비해서 좀 푸는데 좀 용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이제 시간 되면 길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진짜 이게 면 하나를 살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물론 뭐 어느 면 하나 소중하지 않은 데가 없지만 제가 볼 때 고3은 지금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은 소멸될 확률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또 한 면이 없어지면 줄고 대단히 축소가 되면 안성시 전체에 어떤 그 행정적이든 모든 게 축소되고 또 그만큼 혜택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거기에 한번
고3하고 협의체 또 만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어떤 방법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게 그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작은 것부터 또 그 주민들 편의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일단 그 우선순위를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생활 편의를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놓치지 않고 예산에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반인수 의원님. 따복 공동체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예상이 5개 선정이었는데 3개가 선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 따복 공동체가 이제 그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이제 적고요. 또 이제 그 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계수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따복 공동체를 좀 이제 좀 그 마을 지원하는 거를 이제 좀 정리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따복 공동체하고 지금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이렇게 뭐 공동주택하고 지금 여러 개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공동주택 지원하는 게 이제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동주택 지원비에서 이제 지원이 되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또 이제 지원이 되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좀 통합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다가 내년도에는 새롭게 좀 바꿔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새롭게 바꿔보는데 이게 왜 참여율이 저조하고 우리가 선정 올렸을 때 왜 선정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알고 계세요? 따봉제 사업이? 예, 균형발전팀장 이걸필입니다. 공동체가 이제 3군데가 됐는데 저희가 올해 지금까지는 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12에서 5대5로 해서 이제 도에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 저희 8개 올렸는데 저기 8개를 올렸는데 3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3개가 되는 거는 도 그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어떤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 심사에서 3개만 된 거고요.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그 따복 공동체 사업이 도에서 저희 지방으로 지자체로 지금 이양을 좀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체 심사를 통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공동체가 약간 저희가 약간 조금 활성화가 덜 된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뭐 전문 센터도 없고 하니까 아직은 이쪽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 쪽에서 상당히 발전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걸 좀 배우고 벤치마킹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따복 공동체 분야를 많이 활성화하고 마을 만들기와 연결을 해가지고 마을 만들기 쪽이 지금까지 2012년도부터 보면은 한 올해까지 한 150개 마을 이상 160개까지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신청 마을이 자연스레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추세고 해서 이것도 좀 내실을 좀 기하고 공동체도 활성화를 하고 두 가지를 같이 좀 잘 내년부터는 좀 새로운 전환 패러다임을 갖고자 마을 공동체 쪽으로 해서 마을 그 대학도 좀 새로운 체제를 좀 변화를 좀 시키려고 조금 노력을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 예산 할 때도 또 그 전에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공동체 쪽이 앞으로 되게 좀 좋은 방향이고 좋은 거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혹시 모를까봐. 잘 알고 왜냐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청할 때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세요. 물론 따복이라고 해갖고 도움을 주는 분들은 있는데 그분들은 말했다시피 마을 사업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못 해줘.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가 부진할 수밖에 없고 면접 볼 때에도 많이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건 일단 시에서 사비만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책임져서 이렇게 잘 관리가 돼갖고 이왕이면 좀 많이 선정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그거를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좀 더 낫지. 당연히 알고 있으니 다행이시네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우리 공동체 활동 전문가 그 한 분 저희 도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네, 거의 이제 뭐 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문가가 이제 저기 내년 채용이 하게 되면은 그 활성화하는데 많은 부분을 또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맞춤 시구장 전기세가 10%가 늘었는데 이유가 뭐죠? 안성맞춤 시구장 예. 전기 요금이 10%가 증가했는데 늘어난 이유가 그러니까 좀 그게 이제 그 미학년 체육회에서 네. 하는데요. 그 체육구장을 갖다가 얼마나 자주 이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전기 요금이 급격하게 변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많이 예, 이용했다. 예. 아, 그럼 좋은 거네요.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회의 중에는 우리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황진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알고도 안 한 것인지 몰라서 못한 건지 모르지만 뭐 그건 본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이 추경 보니까 읍면동에서 저 올려야 할 사업들 많이 자제했더라고요. 네, 올리지 말라고 해서 안 올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드는 얘기도 아니고 정말 답답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아니 그 시가 개인 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당연히 주민 수건 서비스면 올려야 되지. 올려서 여기서 돈도 많이 있다며. 근데 왜 예산을 못 올리게 하는 거죠? 물론 올해 이해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못할 사업 같으면 뭐 당연히 내년 분야에서 편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공식적인 비용 규정이든 이해추경에 예산 올리지 말라고 많은 게 자제됐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정책기획 담당하는 예산 총괄 편성하는 총괄 부서입니다. 나중에 다 조정하고요. 저 업무에 의하면 청사 유지 관리 비용 지금 들었어요. 뭐 차량 구입이 됐든 물품 구입이 됐든 방수가 됐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가 누누이 지적했지만 청사 유지 관리 계획에서 매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해달라고 몇 번이나도 부탁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관용 차량 구입하는까지 추경 예산을 올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옥상 방수 공사를 이추경에 지금 올리는 건 맞는 거예요? 난 업무를 조정하는 예산을 조정하는 부서에서 아니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지금 읍면동장실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빔설치나 회설치나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것도 확실하게 좀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반대했는데 강제적으로 옮겼잖아요. 예산 들여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도 안 해줬어요. 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일부 읍면동은 기존의 읍면동에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나와 있습니다. 좀 이 얘기도 들으실 거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명확하게 이것도 지침을 주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부 읍면동에서는 뭐 회의실 설치한다고 뭐 탁자 구입한다, 빔 구입한다 이런 게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그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지난번에 통과했지만 어느 동은 통리반장 수당 올라오고 어떤 데 안 나오고 이게 뭐예요? 아니 지금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부서는 왜 여기는 안 올렸지? 여기 왜 올렸지? 아직 지금 조례와 동시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저는 정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바보 만들어요. 우리는 거기 또 따라가지고 있고
단 이번에 이 올라온 예산서 보도 깜짝 놀랐습니다. 구태연의 관행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런 시스템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성이 진짜 이런 지경이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청사 유지관리 세워라. 세워서 거기에 예산 제때제때 투입해야 되고요. 우리는 지금 만약에 소액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일들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예산 뭐 몇백 몇천 뭐 이거 더 하고 뭐 몇억 몇십억 수십억 잘라고 뭐 이런 게 저는 아니라고 그런 거거든요. 뭔가 지금 전체적인 틀이 엉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의회 회기 열릴 때만 와서 그냥 잔소리 한번 듣고 그냥 그걸로 끝 이런 식의 업무가 너무 되풀이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청사 유지 관리는요 연간 그 유지 관리 계획 수립해가지고 그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고요. 뭐 물품이나 차량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계획에서 해야 되는 거고 주먹구구시로 너무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뭐 건설가가 됐든 도시 개발가가 됐든 다 올라오는 거 여기서 다 지금 이미 올라온 거 다 조정하잖아요. 조정할 때도 형평성 있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면은 파고 올려서 해주고 어느 면은 안 해주고 이런 것도 없는 거고 정확하게 있잖아요. 불구반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은 좀 지난해야 됩니다. 지금 정책기획 담당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돈이 많은 게 많은 기회 이런 거 준비한다고 했는데 개뿔대기나 주민수건 사업 이번에 다 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이게 행정이냐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했고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편성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4가지 정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읍면동에서 사업 예산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책기획 담당관실에서 요구하지 말라고 그런 적이 저는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요. 앞으로 뭐 읍면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시민들이 불편한 거 요구 저희는 요구 다 일단 다 하라고 하지 요구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그 뭐 면장실 읍면동장실 뭐 2층에 있다 1층에 내려오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층에 내려온 거고 그거를 뭐 다시 또 2층으로 옮긴다 뭐 이런 바뀐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1층에 이제 1층에 내려와서 민원인들하고 좀 그 같은 눈높이에서 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현재까지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뭐 세 번째 이제 뭐 옥상 방수라든가 뭐 그 청사 유지 관리비 본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말씀 원론적인 말씀 그 절대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경 예산에 그런 부분이 이제 매년 반복돼서 올라온다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 어쩔 수 없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 같은 거는 그 추경 예산이 그래서 예외적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다라는 점 좀 그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을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통리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구를 다 그냥 그 필요한 요구 다 그냥 빠짐없이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확인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그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 요구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자, 어차피 이 조례 지금 통과 안 됐어요. 근데 예산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만약에 담든 안 담든 건 추후 문제고 담으면 일괄적으로 몇 개 안 되잖아요. 공도 안성 1동, 2동, 3동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담으면 같이 담고 안 담으면 같이 안 담으면 어느 면은 담고 어느 동은 담고 이런 것도 두 번째 문제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이것도 동시에 올리지 말라고 한 것도 제 눈으로 지적한 사항이고요. 아니 조례안 아직 27일 지나졌는데 벌써 이거 알고 이거 해요? 동시에? 그 두 가지를 지적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청사 유지관리계획에 대해 불효불급한 사항인데 어떤 게 불효불급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불효불급한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거의 했던 사항이고요.
아니 갑자기 차량을 구입하는데 불효불번 상황이 발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 원칙 지켜서 본 예산에 다 그 이제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요. 기본을 100%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기본이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은 따라하고 부수적인 게 주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지만 본인들 아실 거예요. 예, 안정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오늘 뭐 추경하고 좀 거리가 먼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는 그 면단위 보면 이제 아직도 저는 그 도로 포장에 농로 포장도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이 충청도나 전라도 이쪽 우리가 가다 보면은 뭐 사람도 안 살고 이런데도 그냥 농로 포장 잘 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다 우리 이제 일죽이나 요 죽산 뭐 이런 저기 큰 데는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괄 그냥 뭐 다 그냥 뭐 얼마씩 예산을 가져와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맨날 뭐 2억 3억씩 만들어 가라고 하라. 그러니까 인원수도 파악을 하고 면적도 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줘야지. 어떻게 예산이 그래 음만 빼놓고 나머지 그 14개 아니 읍하고 1, 2동 빼놓고 나머지 저기는 뭐 그 11개 면을 그냥 다 똑같이 뭐 일괄 얼마 뭐 2억이면 2억 올려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서 옛날 예산서 보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기도 좀 그러니까 여적그정 농로 포장 안 돼 있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그 아른역 같은 데는 농로 포장 그냥 뭐 빵빵 뚫려 있는데 우리 여적그정 농로 포장 못한 데가 많은데 더군다나 또 올 1년은 3이다 이양 해지도 뭐 아예 올리지도 말라 그래가지고 또 1년 또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그 내년도 그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 좀 감안 좀 해주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 똑같이 그래 일률적으로 뭐 2억 가져와라 3억 가져와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니 못했으면 못한 거 해주고 그래야지. 농포장 이래서 여적그정 못했다 그러면 얼른 해드리고 그래야지. 아니 어떻게 뭐 3,000명이나 8,000명이나 똑같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걸 좀 잘 판단해서 뭐 다 됐나 안 됐나 이렇게 예산서 보면은 아 여기는 왜 이런 게 많이 올라올까 그런 게 아마 눈으로 딱 보일 거예요. 왜 그런 게 많이 올라올까 하면은 와서 덜 됐다고요 거기가. 그런 것 좀 잘 요번에는 좀 파악을 해서 정말 이제 아직 그 농로 포장 같은 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태까지 농로 포장을 못해서 그래. 딴 데 한번 가서 물어보셔. 저 아래 경상도나 이런 저 전라도 가서 지금 농로 포장 안 돼 있는데 한번 있나가 한번 물어봐. 거긴 다 됐다 그러지.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여튼 시설 개보수 전체 관련해서는 뭐 황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계속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여튼 이제 풀 예산으로 여튼 편성하지 않아야 하고 또 여튼 의회에서도 누누이 또 지적한 바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응급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튼 추경에 반영하시더라도 가능한 좀 본예산에 좀 담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금강면 같은 경우에 지금 냉난방기 세대 구입하는 것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도 지금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안 받았어요. 정수물품 취득 승인 받은 거 확인을 했습니다. 예, 6대를 받았습니다. 3월 23일 날 받았습니다. 3월 20일? 아니 3월 20 몇쯤 받았죠? 3월 21일자로 회계과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공문을 제출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지금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일단 알겠고요.
그 좀 예상 그냥 총괄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아까 세목과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순세경 잉여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이잖아요. 불구하고 순세경 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여튼 그 2월에 갖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인 것이고, 그럼 계속 여튼 이걸 잠을 재워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지금 그 수치의 증가세가 제가 보더라도 지금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해서 여튼 그 본예산 편성 전에 여튼 이제 제출을 하시게 될 텐데요. 여튼 연동화 계획이긴 하지만 향후 5년 단위의 중장기의 예산 수립의 기본 틀인 것이잖아요. 이게 그만큼 중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뭐 바꿀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개념은 또 뭐 그 차후적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수립을 할 경우에 각 시가수 단위의 좀 집중적인 연차를 좀 통해서 일단 그 20억짜리 넘는 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일단 잡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주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그런 그 TF가 됐든 어떤 집중 연차를 통해서 걸러져 갖고 저는 수립이 돼야 되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왔다 갔다 하고 느닷없이 새로운 신규 사업이 그냥 막 대거로 들어와서 또 변경안이 수립되고 이러면서 예산 수립의 전체 방향과 틀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허투루 볼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조금 그 전면 개선을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특히 지금 교부세가 우리 같은 안성시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립도나 자주도나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금 교부세가 지금 2, 3년 사이에 계속 그 증가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세입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튼 더불어서 여튼 뭐 집행 잔액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입이 많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제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단위에서 우선순위 반영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그 집행 그 능력을 또 판단하고 시기를 판단하고 해서 매년도 그 예산이 여튼 수립이 돼야 되는 게 여튼 원칙이지만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었으면 시민들 주머니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 주머니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의 문제는 오롯이 집행부의 책임이고 임무입니다. 그런데 돈은 많은데 정책 사업 부분에 대한 개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효불급한 부분에 그 쓰여지는 예산도 많고 실제 현실적인 집행 능력과는 거리가 멀게 지금 과도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의회로서 또 삭감하게 되면 내부 보유금으로 계속 쌓이게 되고 이게 지금 악순환을 지금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때문에 제가 그 지방 재정법을 보니까 그 자치단체 재정 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한 규정이 2017년 10월에 여튼 수립이 돼서 재정법이 여튼 개정이 됐습니다. 뭐 우리 예산팀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회계 연도 간의 여튼 그 재정 수입의 여튼 불균형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실질적으로 시스템 속에서 하고 그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나 안정화를 좀 기하자는 측면에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이지요. 그리고 여튼 실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도 한 60여 개, 그리고 경기도만 해도 경기도를 포함해서 10여 개의 여튼 지자체가 여튼 뭐 작년도부터 올해에 걸쳐 갖고 이 제도를 여튼 도입을 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지금 전출하고 뭐 이렇게 등등등 하신 또 예산안 포함해갖고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 재정 시스템의 좀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오히려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부분의 방향으로 오히려 조금 검토를 하시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연도 간의 재정 수입의 좀 편차를 좀 줄이고 실제 여튼 범위와 용도는 이제 조례로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입이 넘쳐 나갔고 여튼 그냥 사정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갖고 일정의 잉여금과 교부 사이의 예측 범위 내에서 여튼 이제 좀 넘어갖고 이제 들어올 경우에는 일정의 기금으로 좀 저축을 했다가 실제 필요한 용도에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측면의 제도는 좀 아닌가 싶어서 좀 저도 좀 깊은 고민은 안 했습니다만 좀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 네. 그 검토 결과 말씀하신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좀 전출하는 부분과 재정 안정화 기금과 새로 만드는 것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우선 취지는 아니죠. 제가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그래서 우선은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로 이렇게 전출하는 걸로다가 방안을 선택을 했었던 거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세입 세출의 불균형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부세하고 순세기 잉여금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교부세는 지금 정부 안이 국회에 가 있는 게 교부세가 이제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줄어서 지금 이제 기재부 안이 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아주 많이 감소되지는 않겠지만 인근시군 같은 경우는 뭐 엄청 많이 교부세가 감액이 될 것 같고, 지방 소득세도 내년도에 많이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세입 부분에서 순세기 잉여금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2018년도, 2019년도 교부세를 한꺼번에 이제 몰아준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일시적인 재정 불균형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중기 안성시 재정 운영의 가장 근간이 되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부터 좀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이신데,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중기 지방 재정 계획부터 잘 수립을 해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예, 일단 특별하게 전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등치해서 지금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장을 하고 싶고요. 여튼 저희 같은 경우에 안성시만 보면은 사실상 잉여금과 이제 교부세인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상 일반 지원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의 연평균보다 여튼 이제 줄어들 경우에 한해 갖고, 더군다나 특히 경기의 불확실성은 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튼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필요한 곳에 적기에 좀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제 예산이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좀 이 제도 부분에 대한 도입을 좀 검토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정책기획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